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8월 10일 첫 번째 시험이었죠, 8월에. 최근에 시험들이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어떻게 해요 하고 고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어떤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알았는지, 그쵸? 이거를 들었는지 오늘 시험은 난이도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원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도 풀렸겠다. 조금 그 고사장이 많이 덥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우터를 좀 가지고 가시는 걸 여름 시험 보실 때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았더니 너무 추워서 저는 시험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막 냉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최악은 뭐냐면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위 속에서 그 푹푹 찌는 데서 시험을 보는 건 정말 집중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간절기 때는 그 간절기 아우터를 좀 챙겨 가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10일 총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1이랑 3를 강의했는데 3를 담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토익 탭 있죠. 토익 탭 hackers.co.kr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익이라는 그 탭에 다양한 토익 정보, 기본적인 정보도 필요하죠. 언제 시험을 보고 또 어떻게 응시하고 고사장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매일 할 수 있는 무료 학습 자료, 토익 커뮤니티, 토익 시험 D-7에서 모의 토익이라든지 적중 예상 특강이라든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꼭 hackers.co.kr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겟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한 파트 1과 3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1 난이도 중이었습니다. 사실 사람 사진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이 서 있다 이런 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묘사됐어요? 뭘 누른다 이런 게 묘사되기도 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그 동사 자리가 상당히 쉬운 그런 구성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사물 사진에서 아무래도 항상 그렇죠. 사물 사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요거 좀 헷갈린다 저거 헷갈린다 요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물 사진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사물 사진은 일단 사물이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물이 묘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사물 자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함정이 있어요? 사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풍기가 하나 달려 있고 이건 선풍기고 요거는 액자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의자고 그렇죠? 여기는 의자고 네 의자고 여기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기 A는 선풍기가 묘사되고 보기 B는 또 이런 그림이 묘사되고 보기 C는 의자가 묘사되고 그 다음에 보기 D는 이런 그 테이블이 묘사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물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뭐가 좀 특징적이었냐면 여러분 사람 사진에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사진 사람이 여러 명 2인 이상 사람 사진이긴 한데 사람이 2인 이상 나오는 그런 사진에서는 사람이 묘사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출제 포인트가 항상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맨날 사람이 묘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옆에 있는 어떤 도구들이 묘사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옆에 있는 어떤 사물함 같은 게 묘사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셨어야 됐다. 그렇죠? 사람들 옆에 있는 조명이 묘사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무엇을 묘사했다? 사람 사진에서 사물 묘사가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는 한 중상 정도? 중간쯤에 속하는데 거기서 약간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파트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질문 주셨던 bicycles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이거 답이 뭔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죠. 아까 라이브 때도 제가 라이브 때도 언급했지만 이 bicycles는 제가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도 있겠지만 자주 정답으로 나오는 포인트를 좀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지금 bicycles가 보이죠? 하나, 둘,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바이크를 막 지그재그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자전거는 보통은 이렇게 bicycle rack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를
bicycle rack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bicycle rack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열로, 일렬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parked in rows. 이것도 주차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너무 직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놓여 있다. 파킹을 해놨다. 우리 자전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n rows를 우리가 또 묘사할 때 next to each other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lining on the road 길거리에 이렇게 한 줄로 쭉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rows랑 lining 하고 있다. 그 다음에 next to each other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여러분 lying flat lying이라는 건 이제 놓여져 있다는 거죠. flat on the groun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ying flat, L이에요. 이거 연결이 됐는데 lying flat.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놓여져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눕혀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flat은 이렇게 납작하게, 평평하게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lying flat이라는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사진에서는 쓰러져 있는 자전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어디다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자물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걸려 있다. to a tree. tree라는 건 나무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실 이런 랙에다가도 걸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을까요? 뭐 이런 우체통 같은 데서도 락을 해 놓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lock to a tree라는 건 나무가 조그맣게 보이긴 했어요. 그 나무에 걸려 있어야 돼요, 자전거가.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두 가지 보기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법한 그런 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workstation 이런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work라는 건 그쵸. 사실 사무 업무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공방같이 뭘 작업을 하는 뭐 약간의 어떤 공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workstation이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을 우리 workstation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죠. 특히나 거기서 이렇게 tools 어떤 도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workstation이라는 건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는 다양한 tool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cabinet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여기 우리가 봤던 데는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쵸? 몇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은, 요렇게, workstation에 tools, 이런 tools, 요런 도구들이 어떻게 있어요? spread out, 넓게 펼쳐져 있다. 그렇죠. 우리 땅콩 버터 스프레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프레드라는 걸 이렇게 발라먹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서 쓰일 때는 spread out 되어 있다. 그럼 넓게 좀 퍼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여놓은 거, 뭐 모아놓은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spread out과 scattered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spread out보다는 어떤 사물들이 spread out 되어 있다. 사물들이 여기저기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동사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넓게 펼쳐져 있는 것,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동사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light fixture. 뭐 lighting equipment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우리가 봤던 사진 중에 조명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누가 봐도 조명인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카페 분위기를 주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거를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야 됐냐면 뭔가 걸려져 있는 거. 그렇죠? 뭐 메뉴판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시험에서는. 그래서 뭔가 걸려져 있을 때 hanging 하고 있다. hanging on the 뭐 wall 아니면 hanging on the 뭐가 있어? ceiling. 그렇죠? 천장에 걸려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suspended over. 어디 위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테이블이라고 하죠. suspended over a table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suspended from 어딘가에 그냥 매달려 있을 때는 suspended from을 써준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걸려 있을 때 우리는 hanging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 suspended over 혹은 suspended from과 같은 표현들도 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걸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 뭐 mounted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mounted 그렇죠? mounted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뭔가 걸려져 있을 때는 사실 확인이 좀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attached. 이걸 풀로 붙여놨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 걸어놨는지가 잘 구분이 포스터 같은 경우 뭐 아니면 그 액자 같은 경우 이거를 붙여놨는지 걸어놨는지 그러니까 사진상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뒤에 가서 스티커인지 아니면 못인지를 확인하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 있다를 묘사할 때 뭐 suspend hanging도 되지만 mounted 되어 있다, attached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도 써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뭐 이번 시험에서는 suspend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시험에서는 hanging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시험에서는 mounted가 나올 수도 있고 또 attached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가서 counter 이거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 공간 자체를 그냥 이거 뭐 카페 같은 공간이죠. 뭐 주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카페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주방들 아니면 이렇게 쫙 펼쳐진 주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라고 하면 이걸 계산대라고 묘사도 하죠.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계산대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호텔 프론트 안내 데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계산대와 안내 데스크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우리 카운터에서 결제할게요. 그럼 계산대로 가라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저기 우리 해커스 카운터에 가셔서 뭐 신청하시면 돼요. 해커스 카운터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는 안내 데스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문맥상 좀 많이 써봐서 알 수 있는데 카운터에서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묘사가 나오면 토익에선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조리대라는 곳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light fixture is 뭐라고 했어요? Suspended over a count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운터라는 건 이렇게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산대만 의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음료를 만드는 제조하는 공간이라든지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조리 공간이라든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카운터라고 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운터를 계산대나 안내 데스크로만 알고 계셨다면 시험에서 이번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조리대로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발음도 썼어요. 왜냐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이번 시험에도 patio라는 발음이 나왔죠. patio. 혹시나 모르셨다면 알아두셔야 되고요. 야외여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atio는 야외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내에, 카페에 실내에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그걸 patio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patio라면 무조건 outdoor. 그렇죠? 어디다? 야외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뭐 밖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밖에서 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을 우리는 patio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이번에 정답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8월에 첫 시험이 있었죠? 8월 10일 토익 시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단 난이도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LC는 사실 저번 시험에 비해서 제가 사실 저번 시험을 보진 않았어요. 직접 사정이 있어서. 근데 우리 학생분들 말을 토대로 들어보면 약간 무난했다라는 분이 계시고 못 봤다라는 분이 계시고 되게 편차가 컸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이게 사실 불토익은 확실히 아니고 그 다음에 물토익이라 그러긴 약간 애매한 거예요. 특히 파트 2가 어려웠다는 말이 지난 시험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나머지 파트는 괜찮지만 파트 2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머지는 쉽게 느껴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점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약간 만약에 RC가 좀 쉬웠다. 근데 LC가 약간 좀 뭐라 말하기 좀 애매하다.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엄청 많이 깎이고요. 이게 까봐야 아는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쓱 보면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도기라고 말을 하면 보통 700점대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 또는 800점대에 뭐 3개월 이상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파트 2에서 뭔가 결정타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랑 파트 2, 파트 4 한번 같이 난이도 평가를 해보면 파트 2는 제가 상을 줬고요. 그 다음에 파트 4는 무난했다. 중 난이도를 줬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파트 2는 WH에서 13문제, 절반 정도 매달 나오죠? 그 다음에 8문제 yes, no, 2문제, 요거 좀 수정하시면 여기 약간 2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이제 WH가 이렇게 많으면 보통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가 이번 시험의 포인트였냐면 질문은 쉬워요. 근데 대답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반전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축응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축응답. 이게 그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우회적인 응답 있잖아요. 뭐 제임스한테 물어볼래? 뭐 키아라한테 물어볼래? 매니저님이 알고 계실 거야. 이런 애들은 안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let me check the schedule. 내가 스케줄 확인해 볼게. 이렇게 뭐 뭔가 정석적인 애들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반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불리는 함축. 함축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생략해 두는 거죠. 우리 보고 알아서 그 숨겨진 의미를 캐치해라 이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hat supplies are we short of?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럼 물건 이름이 나올 거야. 아, 뭐 프린트 용지 몇 개가 부족해.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We will take inventory on Tuesday. 저희 재고조사 화요일에 합니다. 우리 take inventory는 정말 자주 나오는 토익 단어죠? 재고조사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뭐가 함축돼 있어요? 뭔가 숨겨져 있죠. 뭐가? 화요일에 재고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필요할지 말할 수가 없어. 라는 거죠. I can't give you the answer at the moment.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언제쯤 돼야 알아? 화요일이 돼야 알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나가면 ABC까지 갔는데 왜 정답 없지? 뭐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찰떡같이 붙어야 되는데 질문과 대답이 착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연결점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함축 유형이 그래서 어렵죠. 또 가볼게요. Will the construction work be finished by September? 그 공사가 있나 봐요. 그게 9월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끝나나? Yes 아니면 no입니다. 뭐 끝나겠지. 아니, 안 끝날 거야.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Haven't you seen the changed schedule? 너 혹시 변경된 스케줄 안 봤어? 뭐가 함축돼 있어요? 딜레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september가 더 이상 아니라 뭐 넘어갈 것 같아.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뭔가 너만 모르고 있었어. 우린 다 알고 있었어. 이런 느낌도 좀 자주 나왔습니다. Why did you leave the event early? 너 왜 그렇게 빨리 떠난 거야, 행사장에서? 나 거기 for many hours. 나 거기 너무 오래 있었어. 뭐가 함축이 돼 있어요? 그쵸. 더 이상 있기 싫다라는 거죠. I couldn't stay longer because I was there for many hours. 네. 그래서 why를 묻고 because로 대답하고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이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When will the hotel surroundings be landscape? landscape도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렇게 조경을 하는 거예요. 뭐 꽃도 심고 뭐 분수대도 막 깔아주고 잔디도 깔고요. 언제 조경이 될 것인가? 나는 when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는데 얘가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We're receiving bids from some firms. 이것도 비즈니스 용어죠. 입찰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랑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 in the process 단계라는 거예요. Still in process, in the process. We shall see. 우리 한번 지켜보자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또 we don't know yet. 우리 아직은 몰라 라는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뭔가 연결 다리가 없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또 Is the picnic still on the weekend? 혹시 저희 야유회 주말 맞죠? 뭐 주말에 야유회를 열기로 했나 봐요? 그래, 맞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미뤄졌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The weather looks bad. 그러면 아마 주말에 야유회를 안 할 거라는 no가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좀 no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얼마나 다이렉트할까요? It might be cancelled. 이렇게 이제 함축이 돼 있는 거겠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특히 뒤쪽에 아니라 거의 중간부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뒤쪽에 몰림 현상이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뭐지 이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그 저번 달에 그 편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학생분들은 저한테 쌤 너무 쉬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막 그랬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졸업하고 900 몇 점 받고 또 무난했는데요? 했는데 나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은 맞췄다고 생각했지만 왜냐면 질문이 쉬우니까. 그쵸?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고
그럴싸한 애를 고른 거예요. 질문이 쉬우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까봤을 때는 나 이렇게나 실수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트 2가 오늘 겉보기엔 쉬워도 ABC의 굉장히 어려운 함축 유형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자, Why are the seats being rearranged? 의자들이 왜 옮겨지고 있어요? 왜 재배치가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그냥 because라고 해주면 좀 좋겠어요. 그쵸? 얘네들이 꼭 Didn't you hear about the team building exercises? 아, 너 혹시 안 들어봤니? 우리 팀빌딩 그 워크숍 있잖아. 팀워크 활동 있는 거 너 몰랐구나? 라고 너만 혼자 모르고 있구나. 아까도 Haven't you seen? 너 그거 안 봤어? 너 일기예보 안 봤어? 너 그 스케줄 바뀐 거 안 봤어? 이렇게 뭔가 나만 모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 그런 응답이 꽤 두세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 어려워하는 평서문 있죠. 평서문은 생각보다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나마 어려운 게 이제 The street has to be repaved. 이 길 재포장해야겠다. 문제점이 언급이 됐고요. 보통 문제점이 언급되면 해결이에요, 해결.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줬냐면 The infrastructure grants got approved. 무슨 보조금, 돈, 막 펀드 같은 거 그게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승인 났어요. 그러니까 재포장 되겠다는 것도 또 함축이 되어 있죠. 그쵸? 승인 났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면서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파트 2가 쉬워 보이는 척하지만 정답에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오답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파트 2. 자, 우리 파트 4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제가 중간 난이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쌤 저는 어려웠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러실까 봐 제가 저의 관점과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웠다고 느꼈을지를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자, 제가 중이라고 난이도를 낮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패러프레이징이 거의 뭐 그냥 줍줍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미팅 들리고 미팅 잡고 뭐 뮤지엄 들리고 뮤지엄 잡고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이 문제가 어렵거든요. 얘네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지, 네, 요게 이제 요즘 좀 많이 얘네들이 어렵게 되는데 생각보다 거의 들리는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도 파악, 시각자료 문제는 한 문제가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어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참 괜찮다, 평이하다 이렇게 잡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쌤 저는 아니에요 라고 느꼈던 이유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스피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 3번이 있으면 얘가 무조건 한 성우가 입을 벌리자마자 2초, 2, 3초 이내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 나는 아니면 너무 신중해. 그럼 1번을 놓치겠죠. 그럼 1번 놓치면 몇 번도 같이? 그쵸? 2번도 또 고민에 빠지겠죠. 대화 근데 왜 이렇게 짧지? 벌써 끝났어? 3번 뭐야? 이런 세트가 다 그렇진 않았지만 몇 세트 있다 보면 거기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려운 거죠.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스피드, 그러니까 정확하고 신중하게 풀려는 것보다 스피드하게 첫 번째 문제부터 움직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수습이 됐을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하지만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얘는 틀리고 얘는 뭐지? 물음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빨리 풀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연속 타이밍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랑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초반에 빨리 풀리죠. 근데 얘가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놓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제 거의 이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얘가 나왔어. 그럼 얘랑 연결돼 있겠죠. 붙어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항상 30초 내외로 내는데 뭐 20초 때도 있고요. 그 안에서 세 가지 정보를 다 말을 해야 되는데 2번이 늦게 등장했다라는 거는 3번이랑 붙어 있기 위해서 붙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죠? 아니면 1, 2번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간혹 몇 세트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시각자료 문제 혼선. 네. 아까 뭐 지도 문제는 괜찮았지만
뭐 헬스장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추측 유도 오답 보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뮤지엄인지 갤러리인지 뭐지? 아, 보기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런 애들이 많진 않아요. 몇 문제 정도. 네. 근데 이제 그게 꽂히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 때문에 뒤에 틀렸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문제 각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훨씬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작가님이 방문하실 거야. Author's visit.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우리 어디에 방문한대요? 작가님이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듣고 지우시면 되고, 자, 그럼 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작가님이 방문하니까 너네 얼른 오고 싶으면 빨리 와. 작가님이 강연을 하는데 여기 등록하고 싶으면 얼른 빨리 등록해. 초대에 얼른 응해. 올 거야 말 거야. 강연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